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성남 상권이 좀 더 활기차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정연구원이 3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 고민해서 만든 성남시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앞으로 성남의 상권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성남 상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이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처음으로 우리시 상권활성화 정책 비전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비전 선포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신상진 성남시장님을 대신하여 서영미 재정경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협위원장님 및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아 수정부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욱 분당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혜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의원님을 대신하여 임정미 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님 및 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우식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국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 송병현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총괄센터 장수현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니어클럽 김동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상인연합회 최성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정구 상인연합회 황용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정구 상인연합회 이재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원구 상인연합회 송성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멤버들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귓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재정경제국장 서영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회장님들 또 상권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신 우리 자주 이제 오늘은 뵙는 횟수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남시 상권 활성화 비전 선포식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부득이 오늘 참석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 재단이 생기면서 금년도에 2월 달에 저희가 시장님께 연두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에 추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를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 오늘 먼저 시니어 지원단이 지금 출범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시장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는 2012년 상권 활성화 재단이 생긴 이래 어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들은 여기 앉아 계신 상권을 책임지고 계신 회장님, 회원님들 또 모든 분들의 주인공이 오늘 주인공들이십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시, 재단, 그 다음에 성남시 시정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남시 전체 상권에 대한 비전 또 추진 전략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후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또 재단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기본 계획, 그러니까 성남에 대한 큰 틀의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얀 도화지에 저희가 큰 그림에 성남시 전체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큰 하얀 도화지에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채우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최성민 회장님이와 회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시와 재단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 오늘 비전 선포식이 물꼬가 돼서 큰 발전적인 큰 그림으로 멋있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마음 다짐을 갖고 열심히 활성화,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함께 해주신 회장님이야 회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화이팅 하겠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량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권 활성화 비전 선포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지만 우리 신상 시장님, 성남 시민 화재 감시단 발대식에 가시느라고 지금 가충복돼서 못 오신 것 같고, 우리 서영미 재정국장님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는데 안 계시면 신상 시장님과 우리 서영미 국장님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경례합시다. 네.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오프라인 상권보다도 온라인 쇼핑에 올라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더러 상가들 이렇게 방문해 보면 이 가게 매장에 이렇게 사장님들이나 종업원들조차도 핸드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세는 온라인 쇼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상남시 상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온라인 쇼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에 올라탈 수 있게, 온라인 판매에 올라탈 수 있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전 선포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이 잘 된 데 있어서 저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이 되고 힘을 보태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함께하고 있는데,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해서도 경의를 감사를 표합니다. 어쨌든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권 활성화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미래가 있는 길이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제가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만큼 수정구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걸 약속하면서 거듭 축하드립니다. 성남시 상권 활성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권 활성화 재단이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정연구원과 함께 기본 계획을 오늘 발표하는 날이랍니다. 정말 서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권 활성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이고 현실 수용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라는 부분에 항상 퀘션 마크를 달아왔는데, 드디어 그 페이퍼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못 봐갖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아직 어렵고요. 다만 좋은 낱말만 나열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페이퍼인지 그거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옛날에 우리 상인들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대표 계층이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인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제는 중산층을 대체하고 있는 큰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 주머니가 열리는 건데, 그거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만 내 주머니에 돈을 열겠죠. 근데 지금 되게 심리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획으로 인해서 그 주머니가 더 닫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우리 심리가 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만들어져야만 골목 상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 하면 그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어차피 그래도 가장 신인도가 높은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풀든 다른 방법으로 풀든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쓰게끔 하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좀 목소리 내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점점 우리 성남시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 하다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 심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좀 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달라,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비전 선포시 기대가 되고요. 그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세성민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송승환 저를 취임하신 위원장님들, 우리 분당구는 대신 오셨나요? 예. 지역에 있는 상인협의회 회원님들 너무 하시고 용기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 이규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과 함께 확실한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하면서 열심히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좀 일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권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대상이고, 지역 경제의 어떤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배경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지금 성남시는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 정비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저희 성남시에는 상권들이 많은데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대해서 어떤 상권들이 보충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정책이나 산업으로 시행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도움할 수 있는 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선도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유형화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선행 연구, 그다음에 사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가 성남시 여건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비전을 수립하게 됐고 비전에 따른 전략 총 4개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비전은 성남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활기 넘치는 상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총 4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상권 특성에 맞는 매력 있는 상권 육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권 정체성 발굴과 그리고 특성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기반 협력제의 강화이고요.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거버넌스 구축 등 어떤 이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선도하는 상권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하고 있는 힙스토어 발굴을 더 박차를 가하고 청년 상인을 연계해서 성장 환경 밀착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 4, 네 번째로는 효율적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체 구축입니다. 물론 지금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있지만 보다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서 전담기구 운영 예시화 등을 통해서 이런 전략들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전략들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처음부터 논의했던 그런 상권에 대한 유형들을 좀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라든지 기존 이론들, 개념들을 가지고 상권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생활상권, 특화상권, 명수상권 이렇게 이제 말씀만 명칭만 들어도 좀 감은 오시죠. 그래서 이런 상권들을 구분을 했고요. 이런 상권의 확장 및 축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이해를 위해서 단계별로 적합한 사업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 맞춰서 저희 성남시 상권을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총 142개 상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권 규모, 영향력, 특성을 고려해서 최종 분석 대상 31개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였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을 할 때 상권 규모, 업종 구성, 매출, 상권 활성화, 그리고 입지 특성 이렇게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고요. 그 결과 분당구 15곳, 수영구 6곳, 중원구 1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성남시 상권에 대해서 명수상권, 특화상권, 생활상권으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명수상권을 보시면 높은 인지도와 강력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한 지역 내 최신 소비 트렌드를 선도한 상권으로서 점포 수천 개 이상 그리고 매출액 200억 초과하는 그런 상권들입니다. 분당구의 서현의 로데오 상권을 중심으로 한 명수상권 5개 상권을 선정을 하였고요. 특화상권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권으로서 수령구의 수진동 상권을 비롯한 총 10개의 상권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권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권으로서 중원구의 금강 이동 상권을 중심으로 한 14개 상권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저희가 총 그 상권 유형별로 이제 명수상권 빨간색, 특화상권 파란색, 생활상권 초록색, 그리고 분석 대상 제외 상권 2개가 있습니다. 판교 상권인데 여기는 좀 명확히 달라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성남시 전역에 각 상권의 유형이 분포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 유형을 구분한 다음에 저희가 그다음부터 해야 되는 결국은 선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형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고 선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선도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제한된 재원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성공 모델 창출을 해서
상권 활성화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델, 그리고 결국 그래서 상권 육성 전략을 시범처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점 육성하는 그런 상권들을 저희가 선도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서 사업 성공 가능성, 투자 효율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속가능 발전, 주민체감 효과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선정 방법 과정에서는 일단 1번으로 데이터 기반 상권 선정성 평가입니다. 최근 27개월간의 매출액과 점포수 변화율을 핵심 지표로 활용하여 4분면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점포수가 모두 증가하는 상권부터 매출과 점포수가 모두 감소하는 쇠퇴하는 상권까지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다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상권분들이나 시민분들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들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통해서 각각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최종 대상을 선정을 하였고, 특히 일산운전 위치 상권 중에서 저희가 좀 잠재력이 있는 상권들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의 다음 발표 때 상권에 대한 어떤 상권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명수상권, 특화상권, 생활상권은 총 3개년 동안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성남시 상권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석 본부장입니다. 앞서 시정연구원의 이기철 박사가 저희가 수립한 그 재단의 앞으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려우시죠? 글자도 많고. 그래서 좀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시했던 세 가지 유형의 상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저희 사업이 효과가 낼 것인가. 특히 저희가 어쨌든 충분한 그 시간과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종합적, 체계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말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고 그것이 정말 상권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제시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상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상권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또는 그 전 세계에서는 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올 만한 그런 상권들을 저희는 이제 명소형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뭐 성남시 또는 경기도 나아가서 국내 여러 군데에서 그래도 좀 와볼 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제품과 서비스와 환경과 어떤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권들, 그걸 특화형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고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중심의 그런 상권들을 생활형 상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1개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로 유사한 상권을 보시는 대로 명소형 5개, 특화형 10개, 생활형 14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판교는 왜 제외를 했냐면 거기는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저녁에 사람들이 좀 다른 환경과 달라서 상권과 달라서 좀 그 특이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명소 상권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그 점포수 1000개 이상 뭐 이런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쉬운 말로 풀이를 하자면은 그 상권에서 벌어진 어떤 소비 트렌드가 우리나라 전체 또는 뭐 그 어떤 젊은 층이라든지 어떤 특정 계층의 뭐 그런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핫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권만의 매력 포인트가 엄청 뛰어나서 정말 누구든지 이렇게 찾아오고 싶은 그런 상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무형의 자산, 예를 들면 전국 최고의 모란 오일장이 있는 모란 상권이라든지 또는 유형의 자산,
그 빨간 벽돌로 된 옛날 공장터가 있던 그 성수동 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계양기의 어떤 문화유적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인천의 계양로나 군산의 월명동 상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 명사 상권만에 가진 특정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유한 특성이 유명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상권,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상권들을 명소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정책을 만들면서 첫째, 우리 성남시 상권에 맞는 그리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연도 1차년도에 끝나서 그 어떤 그 남는 게 없는 그런 사업보다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정말로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두겠다. 이 두 가지를 큰 저희의 포인트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소 상권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상권의 명소 상권은 그 여기 보시는 대로 상권 정체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인 어떤 어필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형성된 자연 발생적인 그런 상권의 정체성을 정말 브랜드 전략에 맞게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바에 맞는 그런 그 브랜딩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모든 상권은 기본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점포가 기본이 됩니다. 상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매력 있는 점포들이 모여서 상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로컬 점포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라 시 또 그 상인회 그 다음에 또 제3기구가 참여하는 상권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 어떤 일방적이고 그 단답형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그런 걸 해야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전파가 되려면 다양한 홍보 활동과 마케팅 활동이 전개되는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 2년차가 되면은 이렇게 형성된 저희의 브랜드를 가지고 좀 더 정말 원하는 방향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체 상인 간의 협의를 통한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자생력이 기반이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상권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발굴했던 로컬 점포를 육성하고 또 그 저희 상권기구나 시정부나 또는 상인회뿐이 아니라 제3기관들이나 기업이나 지역에 그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일을 더 작은 예산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어떤 유관기관 연계 사업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년차가 되면 지금 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더 구축을 하고요. 이 브랜딩 됐던 것들을 계속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져서 어떤 진행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우리가 선정하고 육성했던 로컬 점포들이 정말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 불러올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주고요. 3년간 했던 사업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차기에는 또 어떤 전략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도록 이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명소상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계양로라든지 그 서울의 선유도가 있는 그 선유로 지역 이런 부분들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적 자산들 계양기의 거리 풍경이라든지 선유도에 있는 그 유수지의 어떤 그런 유적들을 정말 명소로 만들어 이런 것들과 잘 연계를 해서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하나의 정말 그 명소로서 인천 계양로라든지 선유로 같은 데는 만들어진 그런 상권들입니다. 연남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그 물적 자산, 이 경의선 폐철도를 공원화시키고 그래서 낙후됐던 지역들을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수동 마찬가지로 그 서울의 한복판은 아니지만 약간 그 서울의 변두리였긴 합니다만은 있었던 그런 그 빨간 벽돌에 그런 옛날에 그 소상공인 공장터를 다 살리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도 그걸 다 보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상권을 이뤄낸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민, 관, 그다음에 뭐 세계적인 기업까지 다 동참을 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로컬 상권 육성 사업을
이 명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발생적인 그 브랜딩을 갈고 닦아서 저희가 원하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 브랜딩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그 알리고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 프로퍼티 자산들을 좀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핵점포들, 이런 점포들을 어떻게 더 찾아내고 더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화상권입니다. 특화상권도 말하자면 뭐 명소가 될 수 있는 상권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어떤 특정 분야에만 아주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주로 말씀드리는 거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자주 이벤트는 가로수길의 어떤 패션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성남 같으면은 그 모란 시장 쪽이나 이렇게 기름이라든지 뭐 흑염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유행이 바뀌면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 요소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아주 강력한 고정적인 그 특화 저걸로 고착시켜서 이런 그 상권들이 정말 특별한 상권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느냐가 이 특화 상권에 대한 그 전략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화 요소가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화거리에 지금 뭐 일부 백현동 같은 사례에서는 제법 그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특화 상권도 좀 있어서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어떤 브랜드와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와 디자인을 구현시킨 그런 점포들을 최대한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광범위한 어떤 그 이벤트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특화된 어떤 그 매력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홍보나 마케팅을 좀 전개해야 되겠다는 게 1년차 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요. 2년차로 가면은 이 특화 요소라는 건 계속 갈고 닦으면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싶고요. 특화 프로그램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상권 리빙앱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어떤 토대를 만들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만은 상권 안에서 상인들이 또 그 뭐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주민들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고 같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그 마케팅 자산도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이 좀 활발하게 벌어져야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요소들을 더 오랫동안 잘 갖고 있게끔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야 이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대상권이라든지 이런 경기도나 정부에서 주는 그런 특화거리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차는 마찬가지로 이런 명소 기반을 더 강화하고 리빙랩 같은 걸 더 확대해서 자생적으로 상인들을 통해서도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서 이런 특화거리가 정말 전국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오래가는 그런 거리로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업평가 및 차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법원 있던 그런 자리에 어떤 그 고유한 그런 옛날에 그런 그 형태들을 살려서 이렇게 새로운 뭐 어떤 시각적인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패션거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은행나무들을 계속 한 수종 650m 쫙 심어서 저런 경관을 통해서 더 세련되고 더 이국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런 노천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특화거리에서 손님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카페거리나 이런 데 같으면 더 효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푸드나 조형물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특화 상권에 맞는 특별한 요소들을 더 잘 보여주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사업 예시 저희도 했는데 이제 그 보면은 뭐 이 백년 기름 특화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백현동 사례, 모란흑연소 이런 것들은 성남에서 나름대로 저희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내용, 좀 더 다 참여하는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관 조성 사업도 있겠고요. 뭐 이런 행사 축제 같은 것도 역시 특화 요소로 저희가 잘 각 특화 상권에 맞춰서 구성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상권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에 저희 12하고 도비가 50%씩 해서 지금 올해 6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으뜸길하고 번성로 두 상권이 연대를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특별한 그런 상권을 거듭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할 상권을 조성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주 특별한 형태의 그런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홍보 마케팅 지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생활상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거점 안에서 저희가 그냥 바로 옆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믿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매력 있는 그런 경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인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상인 역량 강화하는 사업을 줄곧 한 10여 년 해왔고요. 상인 동아리 마찬가지 돼 있고 그다음에 상권 희망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각 생활 상권에 저희가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년 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요. 2년 차에는 이제 상권 환경을 저희가 맞춰서 좀 더 이렇게 브랜드를 다듬어 본다든지 경관을 좀 바꿔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시게 한다든지 홍보를 강화시키거나 대표 축제나 마케팅 행사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로드맵적인 성격보다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 상권 맞춤형 그런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만드는 그런 전략에 기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궁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관조명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거리를 매력 있게 한다든지 강동구 성내동에 강풀이라는 만화가의 만화거리를 조성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 옛날 낡은 주택가인데 강풀이라는 어떤 만화가의 만화 컨셉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좀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면 뭐가 생기냐 점포가 달라지고요 또 손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발전 요소로 갈 수 있습니다. 운천도 여기도 보면은 청주인데 얼핏 유럽 같은 그런 경관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거리를 매력 있게 하면 지역 주민뿐이 아니라 또 옆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예산시장 자체는 명소가 됐지만 이런 레트로 형태의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또 새로운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옛날에 이 자그마한 동네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골목 상권 개선,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서 각 생활 상권에서 정말 좀 더 매력 있는 거리, 주민들이 믿고 올 수 있고 또 밖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골목 상권 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최근에 강남구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이고요. 이거는 홍제폭포라고 해서 홍제동에 했던 사례. 요것도 강남구인데 담배 피고 빌딩 옆에 있는 좁은 길을 갖다가 환경이 되게 안 좋으니까 이거를 아주 재미있는 토끼굴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다시 디자인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참조를 하고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명소형 상권, 특화형 상권, 그 다음에 생활형 상권을 전략에 기반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상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좀 더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점과 골목상권 중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20개 이상 또는 집단하단 50개 이상 점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성남시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으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상권당 최대 1억이고요. 자부담 20%에서 2개 상권을 선정하게 됩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고 특화거리 조성사업 비율은 약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권지원과 황인수 주무관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도 연대 상권 사업입니다. 저희가 경사원 장시현 센터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대신 설명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과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가 연대해서 사업을 신청하셔야 된다. 단독으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권 간에 이제 경계가 맞닿아 있어서 매우 인접해야 되고요. 이게 하나의 상권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상권당 최대 1억 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한 개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꼭 이제 다시 수요조사할 때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전관리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전통시장, 경기도 골목상권이 연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골목상권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16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은 12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저희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남시 자부당 허격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제를 받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1차적으로 내일까지 사업 참여 희망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밝힌 상권에게 향후 일정하고 신청 서류를 자세히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같이 사업을 신청하실 짝꿍을 찾아서 저희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누르지 마시고 버튼 위에 손만 올려주시면 성남시 상권 비전은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활기 넘치는 상권 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활기 넘치는 이라고 외치면 다 같이 성남 상권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의 내빈 분들도 동시에 발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성남 상권!